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아파트 매물을 가장 많이 올린 1등 부동산입니다. 어제 제가 일산이 드디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100% 적중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된 다음에 그러면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셋 다 이제 일산은 앞으로 좋은 호재만 남아 있습니다. 서울이 여러 제재가 있는데 비해서 일산은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약간 반등하기도 하겠죠. 한간에는 일산에서 이 투자처가 가장 좋은 곳이 킨텍스라던가 아니면 대구 쪽, 창릉, 3기 신도시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원가를 선호합니다. 후곡 쪽에 학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마마을 쪽에 학원가가 있는데 백마역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이 백마마을에 살고 있고요. 제가 부동산 위치가 백마마을 5단지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학원가를 끼고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바로 도로 하나로 옆마을보다도 훨씬 더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기도 합니다. 백마마을이. 그 요인 중에 제가 이제 사교육을 들었는데 학원을 대부분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공부 잘하는 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국어, 영어, 수학 어느 학원이든지 학생들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킨텍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킨텍스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전세를 놓고 이쪽 백마마을 5단지나 6단지 사는데 일단 사교육 학군이 좋습니다. 조금 이따 공교육도 말씀드리겠지만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학원을 15년간 백마마을에서 운영한 적이 있는데 학원가이기 때문에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11월 넷째 주 이제 수능이 끝나면 가장 많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게 서구든 동구든 덕양구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처로 이사 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학원이 한 건물당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학원이 몰려 있는데 저는 서구보다 오히려 동구가 사교육 측면에서는 더 탄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더 좋은 건 뭐냐면 공교육 측면입니다. 일산 서구 후곡마을 쪽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공교육이 별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일반 고등학교가 쥐업고라던가 또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일산 동구 이 백마마을 쪽에는 백신, 백마, 백석, 저동, 정발 고등학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죠.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풍동고등학교도 가까이 있고요. 어쨌든 공교육 이제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백마마을이 일단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1, 2, 3, 4, 5, 6단지가 있는데 백마마을이 그 중에 저는 5단지가 가장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다른 1단지나 2단지, 3단지, 4단지, 6단지는 큰 평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단지는 22평, 27평, 32평, 39평, 49평 이렇게 다양한 평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바로 백마 초등학교, 그리고 걸어서 5분 거리인 백마 중학교, 다 공원길로 5분만 걸어가면 백마 중학교가 나옵니다. 어쨌든 공교육 측면에서도 일쪽 백마 마을이 월등히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 2, 3, 4, 5, 6 단지 중에서도 저는 순위를 매기라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단 5단지가 가장 좋습니다. 왜? 백마역 길 하나 건너면 바로 백마역입니다. 그래서 백마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 이쪽 5단지 쪽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 2년 뒤에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면 여의도 출퇴근도 뭐 20분이면 바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호선, 9호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백마역이 대곡역 다음입니다. 그죠? 곡산역에는 서지 않으니까 대곡역 서고 바로 백마역이니까 입지 조건이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3호선보다 마두역에 있는 3호선보다 이 경의선이 훨씬 더 인기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뭐 GTX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저는 대곡 소사선이 우리 백마 5단지 주민들을 보다 편안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일산에서 투자하기 좋은 백마 5단지, 그 다음은 4단지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백마역 이용하기가 아주 수월한 4단지. 평형수가 백마 이 5단지보다는 약간 큰 평형수대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단지는 6단지입니다. 5단지하고 작은 길 사이를 두고 있는, 공원길 사이를 두고 있는 6단지가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지하고 5단지하고 나중에 대지권이나 동강거리 이런 것 비슷한데 3단지에 지금 31평하고 5단지 27평하고 대지권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굳이 3단지를 먼저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대지권이 왜 그런 결론이 나냐 하면 이 5단지 같은 경우에는 22평이 10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높지 않다는 거죠. 동강거리도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3단지에 비해서 왜 5단지가 대지권이 좋으냐면 3단지에는 16평, 17평 작은 평수가 두 동이 있는데 굉장히 호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n분의 1로 이제 나누게 되면 당연히 대지권에서 5단지가 더 월등히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길 건너에 이제 1단지, 2단지 이 순서대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어제 이제 조정지역 해제가 되고 나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아파트 주인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주인이어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가서 거주를 해야 됐기 때문에 2년 거주를 가서 죽으나 사나 가서 살아야 됐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은행 대출도 많이 안 나오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풀렸단 말이에요. 은행 대출도 많이 풀리고 또 가서 주거하지 않아도 그냥 2년 동안 보유만 했다가 다시 되팔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갭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지역 발표 전 가격으로 사면 정말 대박이죠. 근데 지금 아파트 주인분들이 이 조정지역이 풀렸다는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은 조정지역 자체의 개념을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팔아달라는 집주인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갭투 6, 7천 정도 선에서 갭투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고양시 1등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 손품을 팔아서 요즘은 발품이 아니라 손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여건에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010-3202-71031번 제 전화번호입니다. 연락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파트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실 때 몇 단지, 몇 동, 층수는 대충 이제 선호하면, 저층은 1층을 선호하면 1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고층이면 8층, 9층, 10층 이상 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면 그 물건을 반드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없는 물건도 저는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관계자 분들이 같이 서로 협업하기 위해서 내부망, 스파이더라는 내부망이 있는데 쪽지 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마을에 있는 26곳 부동산에 한꺼번에 쫙 쪽지를 보내면 여러분이 원하는 6천, 7천 정도의 갭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 물건은, 정말 좋은 물건은 바로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고양시에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1216 이후에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의 어떤 전방위적인 집값 상승세에도 유독 맥을 추지 못하던 이 경기도 일산 신도시 그 일대 아파트 값이 지금 12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첫 번째 요인은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에 따른 규제 완화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가져온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집값이 회복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9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 포함된 고양시 일산 동구 아파트 지난해 11월 4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2주 연속 계속해서 상승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산 서구 역시 11주째 1.2%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일산 동구 아파트 가격은 평균 1.27% 올랐다고 합니다. 동구가 조금 더 올랐네요. 계속해서 그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42주 동안이나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 고양시 집값은 지난해 11월 조정지역 해제 11월 6일인가요? 해제된 이후에 바닥을 찍고 본격 회복세를 다시 취하는 모습입니다. 고양시는 조정지역 대상 해제로 분양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분양권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일괄 50%에서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어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청약도 세대주 여부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지게 됐으며 대출 조건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교통망 등 입지가 좋은 아파트 단지 호가는 한 달 새 보통 3천에서 5천, 이쪽 제가 근무하는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5, 6천 올랐습니다. 가까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동 한라아파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3억 3천이었는데 19층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두 달 전 2억 9,700만원 14층입니다. 비교해보면 3,300만원이나 오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매도 호가는 최고 3억 5천만원 선으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두동 강촌 3단지 패밀리 134제곱미터 역시 지난달 7일 6억 5천만원 찍었습니다. 현재 이와 동일한 크기의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등에 최고 6억 5천만원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5억 3천만원에 거래됐던 가격 대비 두 달 새
호가 1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신도시 주변부의 새 아파트들도 값이 이제 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현동의 일산, 두산 위브드 제니스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일 3억 8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4억 3,500만 원이나 오른 가격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도 최고 4억 2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조정지역 해제로 대출 규제가 풀리자 장기간 팔리지 않던 아파트들이 순식간에 팔려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이 과정에서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도 여러 건 거래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적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12.16 대책 이후에 더욱 확대됐다는 게 이 일대 중개업소들의 전언입니다. 고강도의 대출 규제에 묶여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서울 투자자들이 비규제 지역을 찾은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특히 GTX A 노선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일산서 동탄까지, 또 서해선 대곡 소사선 복선 전철의 일산역 연장 추진 소식에 따라서 백마역과 일산역 일대 역세권 아파트의 다수의 갭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갭 투자자라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활용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말합니다. 식사동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에 대비 가파르게 오르자 갭 투자자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고, 서울과 가까운 광역교통망 호재가 있는 인기 단지에서는 서울에서 싹쓸이 해가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집값 회복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 최근 상승 흐름은 지난해 서울 집값 급등에 따른 늦은 갭 메우기 현상일 뿐,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면 이게 한풀 꺾일 거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산은 새 아파트가 많지 않고 3기 신도시 지정된 고향 창릉보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앞으로 일산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이 백마역 주변에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올해 4월달 총선, 지금 벌써 민주당에서 뭐 신혼부부 주택이라던가 뭐 10만호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약 때문에 총 통화량이 풀려서 유동성이 상승하는 것도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남발되는 공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약이 이당 저당에서 막 남발되니까 일단 붙고부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치인들은 그게 뭐 남아 이런 중천금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 남발된 공약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실제 보상이 오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보상 문제가 사람들 입에서 스토리텔링으로 오르내리는 순간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파주 운정 쪽에서 들어오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11월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마지막 최종적인 토지 보상 문제가 2천억 넘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곧 올해 내로 소진될 것이고, 그리고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백송마을과 백마 사단지 그 사이에 지하차도 사이로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가 뚫릴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제1자유로 제2자유로 이용하지 않고 쉽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광명으로 이어지고, 광명에서 수원으로 이어지고, 수원에서 평택으로 이어지고, 평택에서 천안 쭉쭉 뚫리는 아주 유용한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뭐 청주 쪽이나 아래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 나중에 이용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핫한 게 대곡 소사선인데, 만약 내년 이제 7월에 정말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된다면 획기적인, 저는 뭐 GTX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교통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아파트 가격을 급상승시킬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장기적으로는 뭐 GTX가 올해 50억 예산을 배정받았으니까 50억짜리 땅굴을 파겠죠. 땅굴을 파면 그 효과도 이제 무시 못할 겁니다. 이제 실제 공사가 진행된다라는 걸 이제 시민들이 알게 되고 그 효과가 즉각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라던가 한류월드, 뭐 킨텍스 제3 전시장 예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산 아파트 가격을 급상승시키는데 주요한 요인들로 작용이 될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차병원도 완전 개원하게 되면 직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도 직접적인 효과이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교육 학군이 백마마을은 참 좋습니다. 호곡마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리고 공교육 학군도 참 좋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일산 동구에서 백마마을 아주 괜찮은 학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초품화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잘 알려진 우리 이 5단지 같은 경우는 백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에 단지 내 보부 유치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입지 여건이 참 좋은 거죠. 또 사교육 학세권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이 백마마을에 들어오면 1, 2, 3, 4, 5, 6단지 다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구장창 여기서 머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 뭐 삼성 아무리 새 아파트 많다고 해도 학세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는, 우리보다 집값은 높지만 선호도는 살기 좋은 환경에서는 전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여기 옆에 학원이 300개나 있는데 굳이 멀리 저 삼성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살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업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사업장은 5단지 단지 내 상가에 있습니다. 한성부동산입니다. 상가 118호이고요. 혹시 주변에서 갭투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파트 실거래 아니면 아파트 전세를 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나가다 찾아오시면 발품 팔아서 좋은 아파트 물건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일산이 고양시가 그동안 계속 40년 동안 떨어졌는데 다시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다가 지금 약간 소강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총선을 계기로 만약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대책, 제가 예측한 그 19번째 대책을 만약에 빵 터뜨리면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말 그대로 예측입니다. 예측이니까 뭐 틀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예측한 게 몇 개 다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요즘 밥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측 동영상으로 인해서 어쨌든 요즘 유튜브의 힘이 정말 강력하다라는 걸 정말 체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 두 개 채널, 떡상지업이라는 채널하고 이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 이 두 개의 유튜브 채널로 인해서 광고 수익이 매일 들어옵니다. 매일. 그 수익 자체는 작지만 광고 수익이 들어올 때하고 들어오지 않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제가 지금 이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광고 수익이 안 들어왔을 때는 계속 뭐 어딘가 좀 허전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골대 앞에서 공이 날아오고 제대로 헤딩한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가 설레고 재미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처럼 여러분이 50대 60대라면 한번 저는 유튜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영상이나 올리세요. 아무 영상이나 나중에 다 수정할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처음부터 찾지 못하겠다면 그냥 일상 생활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도 좋습니다. 호수공원 산책 갔으면 저처럼
카메라 그냥 켜놓고 호수공원 어느 지점이고 경치가 뭐 좋습니다. 뭐 이런 거 해서 올리면 됩니다. 저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메모를 올리고 그 호수공원 가서 가는 곳마다 찍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올려서 지금은 동영상이 다 합해서 700개 정도 됩니다. 이 700개나 되는 동영상이 지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안에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 3학년 딸인 이제 막내딸 막내공주한테도 용돈을 10만 원씩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저는 버킷리스트 2가지 다 실행시켰습니다. 킨텍스 물건 거래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막내딸에게 10만 원씩 유튜브 수익을 통해서 용돈을 엄마 몰래 주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모릅니다. 엄마가 주는 용돈 받고 제가 몰래 주는 용돈 10만 원 받고, 아까도 고맙다고 차 타고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설렁탕 먹고 오는 길에. 어쨌든 전 하루하루가 정말 신납니다. 정말 요즘처럼 제가 우리 가정에 기여한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여도도 높은 것 같고, 또 인정 욕구, 뭐 어떤 나의 욕망,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전 요즘 그 말 아주 절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치밀하게 이렇게 동영상을 기획해서 올려서 내 삶의 패턴을 어떤 터닝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2개 채널에서 구글이 망하지 않는 한,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한 평생 저한테 연금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국민연금도 집사람도 타고 저도 타고, 집사람이 조금 더 탑니다. 예전에 은행을 오랫동안 다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연금 탈 수 없었는데 가서 다시 다 1,900만 원인가 주고 다시 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1,900만 원인가 들여서 다시 살려놨더니 저보다 더 많이 타는 거예요. 어쨌든 그 국민연금 하나 나오죠, 저는. 그 다음에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 연금 나오죠. 그 다음에 떡상지압에서 연금 나오죠. 나중에 이 들려주는 소설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연금이 3개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국민연금은 64세나 돼야지,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64세나 돼야 나오는데, 유튜브 수익 2개는 지금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이 납니다. 이제 밥값, 내가 이제 탁구 치고 화요일마다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때 각자 이제 더치페이를 통해서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뭐 이렇게 헤어지는데, 이제 그 밥값이 이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10,000원의 행복인 거죠. 같이 우르르 올라가서 탁구 치고 가서 게임하고 올라가서 탁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두서없이 서로 사람 사는 얘기 하는데, 그 수다가 또 스트레스 해소에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수도권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일산이 백마마을, 백송마을, 강촌마을이 많이 뛰었습니다. 많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첫 번째는 뭐 조정지역 해제 효과로 인해서이죠. 어쨌든 일산 전역이 3천, 4천 올랐다면, 이 백송마을, 백마마을, 특히 백마마을, 강촌마을은 4, 5천, 큰 평수는 6천, 7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찾아왔었던 초창기에 제2 조정지역 해제된다라는 그 예측 동영상 4개 올렸지 않습니까? 그 예측 동영상 보고 와서 막 아파트 샀던 사람들이 저한테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6, 7천, 뭐 많은 건 8천까지 올랐으니까요. 뭐 3달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예측입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었는데, 3달 전 제 그 예측 동영상 보고 와서 산 그 많은 사람들은 땡 잡은 거죠, 그죠? 저도 얼결에 샀는데 놀랐습니다. 제가 5억 1천에 샀다라고 했잖아요. 4단 37평. 어제
사단지 탁구 치는 사람이 자기도 팔겠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새들을 사는 사람이 이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팔겠다고 얼마에 내놨는지 아십니까? 5억 7천. 5억 7천 이하로는 안 팔겠답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어제 알았는데 전 가보지도 않아서 안 왔으니까 사실 잘 몇 동인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둘이 전현재 공인중개사 집사람이랑 막 얘기하는데 우리 집 바로 아래층이에요. 우리 집이 14층이고 우리가 투자한 집이 14층이고 그 밑에 13층 집이더라고요. 어쨌든 뭐 뷰도 괜찮은 편이고 하니까 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5억 7천이니까 지금 얼마 올랐어요? 요 얼마 사이에 6천이 올랐잖아요. 6천이. 근데 이 6천 오르고 땡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작년 10월 제 동영상이 10월 3일인가 그때부터 막 올라왔으니까 그 동영상 보고 산 사람들은 지금 뭐 7천, 6천 오른 건 일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앞으로 더 오를 일이 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게트나 아파트 투자, 전세, 매매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특히 백마마을, 백송마을, 강촌마을 좋은 물건으로 아파트 최고의 물건으로 찾아드릴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접수되는 매물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소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아주 괜찮은 물건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또 앞으로 구독해 주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